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검증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정적과 동적 검증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약간의 리마인드를 하자면 소프트웨어 구현 개발 단계에서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이 있었습니다. 둘을 구분짓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보느냐 아니냐로 구분이 가능하며, 정적 검증은 코드 실행 이전에 검증 방법으로 메모리 누수나 버퍼 오버플로우 등 잠재적 결함을 코드 분석을 통해 미리 찾아내기도 하고, 코딩 룰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검증하기도 합니다. 동적 검증은 코드를 시뮬레이터라든지 실제 코드가 실행될 임베디드 타겟에서라든지 직접 실행시켜가며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적 검증은 정적 검증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의 탐색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면 소프트웨어의 일부만 검증한 꼴이 되게 되는데, 이는 실행해보지 못한 코드에 잠재적 결함이 숨어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코드 커버리지라는 실행률 개념이 있는데, 이 코드 커버리지를 100% 만들 때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고, 100% 모든 코드를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적 검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검증은 코드를 실행하기 전 코드나 기타 문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방법에는 리뷰, 워크스루, 인스펙션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결국 주 목적은 코드를 실행하며 진행하는 동적 검증 전에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도 결함을 사전에 찾아서 수정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되는 결함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 선언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변수나 사용되지 않는 코드가 있지 않은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코딩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코딩 룰을 지키지 않았는지 등이 있는데, 대충 예시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코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적 검증의 경우 물론 검증 부서나 인력이 함께 해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어서 개발자를 아예 배제시키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발견되는 결함을 즉각 코드에 반영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발자 없이는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적 검증의 경우 개발자가 주체가 되고, 리뷰나 자동화 도구 준비 등의 검증 부서나 다른 인력들이 서포트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적 검증의 경우 정적 검증과 차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적 검증은 개발자가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검증 인력이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적 검증의 경우 어떻게 검증할지 테스트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개발자가 이것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검증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회사나 부서라도 개발 일정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개발과 함께 테스트업까지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적 검증도 힘든데 개발하면서 동적 검증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난이 예상이 되는 이유도 이것에 있습니다. 억지로 개발자가 동적 검증까지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개발 쪽에 써야 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행위라면 테스트를 그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해체해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어떻게 건물을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함을 찾아내는 논리사고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개발자도 디버깅 해가면서 찾으려고 했던 에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허무할 만큼 빠르게 찾아냈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개발자는 USB 보안키를 사용해야만 키보드 입력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을 요구받아 개발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 보안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며 개발을 완료하였고, 소프트웨어 인계 전에 주무관이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문제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이 바로 먹통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개발자와 테스터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한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기능을 빌드업 해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테스터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아무리 꼼꼼하게 검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확인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추가로 동적 검증은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 테스트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전문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 검증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만약 사내에서 검증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부서도 업무량이 많아 일정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업체에 의뢰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적, 동적 검증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되어 있는 검증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테스트 계획,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만족스러운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시에 시간적인 제약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검증 부서가 있다면
전문적으로 검증 업무를 진행하는 쪽에 의뢰하여 경험치를 쌓는 것도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 검증 진행 대상과 방법 및 주체, 그리고 동적 검증과 정적 검증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적 검증의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코드 커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